네, 안녕하세요. 치카치카치카룸 한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인데요. 임플란트 어느 치과에서 가서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치과를 안 선택하시는 게 좋은지, 오늘 제가 딱 간단하게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치과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임플란트 수술이나 임플란트 이제 관리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가 잘 하실 수밖에 없죠. 임플란트를 한 100개 심어본 치과 의사랑 10,000개 이상 심어본 치과 의사랑 당연히 많이 심은 치과 의사분이 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정말로 적게 심어봤지만 금손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는 게 정말 손재주가 진짜 좋으신 분들은 적게 심으셔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심어볼수록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후에 대해서 내가 심어본 임플란트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좀 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임플란트라고 하면 발치를 하거나 치아가 뽑혀지거나 뽑혀진 자리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임플란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니가 빠졌을 때 하는 앞니 임플란트도 있고요. 어금니가 빠졌을 때 하는 어금니 임플란트들도 있어요. 틀니에 연결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틀니가 흔들리는 거를 좀 방지하는 틀니 임플란트도 있고요. 그리고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만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또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올라가는, 하루에 끝나는 원데이 임플란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케이스에 맞는 임플란트를 많이 경험한 치과라면 임플란트가 성공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숙련된 의료진, 좀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치료를 받을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을, 아니면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최신 진단 시스템을 갖춘 치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요새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통해서 어디 치아가 결손됐는지, 아니면 어떤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파노라마는 근데 2차원적인 엑스레이여 가지고 3차원적으로 이 뼈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단면에 평면적으로만 이제 분석할 수 있고 대략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어서, 예전에는 파노라마만 갖다가도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치과들이 CT라는 3차원적인 엑스레이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3차원적인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서 내가 심고자 하는 부위가 어느 정도 뼈가 있는지, 어느 정도 뼈의 밀도가 있는지를 미리 CT를 촬영하게 되면 알 수가 있어서 이 치과가 CT 장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CT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CT 없이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CT 없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막상 수술 시에 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 정보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부작용이나 약간 다 예측 가능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최신 디지털 장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치과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모의 임플란트 수술도 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가이드 장비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미리 예측 가능한 부위에 이제 심을 수 있는 가이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한 치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고요. 부가적으로 아무래도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내가 임플란트를 수술을 받을 때 조금 이제 실패할 확률이나 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임플란트, 나는 치아 하나가 뽑혔으니까 여기만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싶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파노라마라는 아니면 CT라는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인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부위만 치아가 흔들려서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흔들리는 치아 주변에는 뼈가 녹게 되고요. 그 뼈가 녹은 범위가 그 치아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또 옆에 치아까지 이제 일부가 또 뼈가 녹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임플란트 자체는 뽑고자 하는 부위에 심었다고 치지만 1, 2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옆에 치아도 흔들리게 되고 그것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 할 거를 두세 개 임플란트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단을 잘 세워서 수술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수술할 때 여러 치아를 같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좀 빠르게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 상담을 해보시면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경험이나 숙련도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진단을 잘하실 확률이 높고요.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으신 선생님들이 뭐 구강외과나 치주과나 보철과 같은 과들은 임플란트랑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들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내 케이스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 케이스 아니면 교수님들의 케이스까지도 볼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지금 오늘이나 뭐 이번 달에 심은 임플란트 말고도 10년 전에 심은 환자들도 이제 대학병원은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어떻게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다, 그거를 관리할 때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경험이나 지식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수련 받으신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이고요. 당연히 수련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도 뭐 보철과나 구강외과나 치주과 같은 이제 임플란트나 연관된 전문과 수련을 받으신 치과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잘하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예민해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예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예산을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싸거나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한다, 약간 그런 병원들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병원이 임플란트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유인을 한 다음에 더 좋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얼마 추가, 뭐 그리고 뭐 뼈 이식을 했을 때는 얼마 추가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기본 가격보다는 더 비싼 가격, 결국에는 이제 주변 시세랑 비슷한 가격대로 임플란트 가격이 책정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러면 임플란트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뼈 이식 재료가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약간 홍보 유인 목적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치과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이제 양식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게 이제 확률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대개는 이제 그런 치과를 찾는 것보다 좀 일반적인 치과에서 잘하시는 선생님을 찾는 게 조금 확률적으로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료 철학, 환자에 대한 진심이 있는 선생님이 이 환자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지 좀 장기적으로 예후가 괜찮은지 좀 진정성 있게 좀 고민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또 관리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광고나 상업적인 치과보다는 좀 환자한테 진정성 있게 좀 치료를 하시는 그런 치과 의사가 계신 치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 치과입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이제
티타늄 금속과 이제 나사 대 나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뭐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세라믹 금속을 이제 또 씌우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세라믹 도자기가 이제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철가 수련을 받은 선생님들은 여러 케이스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임플란트 보철 유지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만 끝나고 이 치과에서 이제 오지 말라, 약간 그런 치과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요. 보통은 이제 뭐 6개월 간격으로 체크하면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체크를 해주시는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숙련된 의사가 있는 병원에 좀 진정성 있게 환자한테 설명도 해주고 좀 대하는 치과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세 군데 치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치과에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 예산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는지를 좀 보시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라는 거는 좀 한 가지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일단 순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방문했을 때 그냥 이 의사 어떻게 하나 좀 지켜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이제 의료진들과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두세 군데 치과 중에서 좀 진정성 있게 나의 상황과 맞게, 그리고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임플란트 이제 최신 장비들을 갖고 있는 치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번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